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하가릴리입니다. 상하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준비한 영상은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제약바이오 이 기업 10월 주도주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받고 있는데요. 조정하는 속에서 강력하게 매수 포지션을 취해봐도 될 만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여러분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과분한 관심을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항상 8만 명 직전이에요. 항상 무료 자료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무료 자료집은 202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자료집, 그리고 AI 로봇 2000지 자료집까지 해서 여러분들께서 최근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만 하면 수익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섹터들을 모아놨습니다. 제약바이오와 함께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을 준비해봤고요. 다 100% 무료고 이 자료집은 지금 당장 필요 없어서 필요할 때 꺼내 쓰시라고 만들어진 자료집이에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해당 자료집만 일단 받아두시고 다 무료니까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의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야기 시작해 봐야겠죠. 자세하게 왜 최근에 조정을 받았고 왜 어떤 이유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은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약바이오 종목들 언제까지 갈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죠. 이건 제가 이미 풀어드렸습니다. 직전 영상 ABL 바이오를 여러분들께 관심주로 드리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HLB 이슈도 아직 남았다. 빨라도 10월 20일 안에 이제 발표가 이제 되는데 이게 11월 달 빠르면 11월 달에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고 좀 늦게 나오면은 내년 3월까지 남아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대장주의 이슈가 아직 살아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그리고 JP모건 컨퍼런스 내년 1분기 이슈가 남아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이건 JP모건 컨퍼런스는 항상 1월 13일에 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1월 중순쯤에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이오 보안법 생물보안법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생물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죠. 미국이 중국에게 가하는 제재입니다. 이 제재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 위탁 생산 안 하던 기업들도 위탁 생산 추가 투자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죠. 그죠? 위탁 생산을 좀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애초에 중국에 있는 매출을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스가 가장 큰 대박이 났었죠. 그래서 이렇게 대박이 나는 구조가 나왔다. 이게 이번 하원은 통과했고 상원만 통과하면 되는데 이게 3월 달로 예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정확하게 이제 보통 상원 하원 일정 같은 건 명확하진 않아서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3월 중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내년에 1월 20일부터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되면 이때 타이밍을 맞춰서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뉴스들 대장주의 뉴스도 아직 살아있고 심지어는 JP모건 컨퍼런스 이슈 남아있고 이게 가장 큰 제약바이오 학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생물보안법 이슈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상승은 아직은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이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이번 주 조정을 받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걱정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번 주 꽤 많이 빠졌죠. 3거래일 동안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점에서부터 50%로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조정받는 것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고점에서 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일단 떨어지면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제약바이오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부터 하락을 시작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해 드려요. 왜 그런 것이냐? 자세하게 하락한 이유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악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악재도 안 났어요.
그럼 왜 조정받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 재료가 소멸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항상 JP모건 컨퍼런스가 가장 크긴 하지만 JP모건 컨퍼런스 이외에도 중간중간 제약바이오 학회들이 굵직굵직한 학회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것은 바로 9월 13일에서 17일 열리는 유럽 종합학회입니다. 종합학회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게 행사가 생각보다 큰 행사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많이 참여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긍정적인 재료를 터뜨릴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주목받은 게 바로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인데요. 이 키트루다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시죠?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임상 신청한 약품입니다. 이게 2027년, 2028년 이쯤 이제 슬슬 면역 특허권이 끝나요. 그러면 특허권이 끝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약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든가 복제약품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특허권의 기간을 딱 정해놨죠. 이게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먼저 임상실험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빠르면은 내년도 정도에 허가가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돌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도 좀 기대감이 좀 있긴 하지만 내년도의 가능성이 좀 높죠. 내년도에 허가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대한민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긍정적인 주가가 나오겠죠.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요. 그래서 최근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올랐다. 다양한 자신들의 기술력을 뽐내기도 하고 실제 실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약품들도 있었으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었죠.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19일 날짜도 보시면 최근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재료가 단기적으로 소멸했죠.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긴 해요. 다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추세를 잃진 않기 때문에 딱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이슈입니다. 다시 JP모건 컨퍼런스 다가오면 또다시 상승세에 날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저는 사실상 재료 소멸도 재료 소멸인데 이게 가장 큰 악재였다고 봅니다.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수급을 뺏어갈 만한 큰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부양책입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시겠지만 최근 전 세계는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 맞다, 굉장히 말이 많아요. 미국 정도만 그렇고 유럽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서 굉장히 많은 굉장히 깊은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데 드디어 경기 부양책을 펼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급 준비율 0.5% 인하하면서 190조 규모의 지금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실제 이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중국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경기 부양책이 나왔고 드디어 기다리던 경기 부양책이 나오자 지금 이거 보이십니까? 중국 상해 종합 지수입니다. 엄청나게 급등한 거 보이시죠? 비즈니스 급등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이게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업종 해외로 가셔서 중국 상위 종합 지수로 가시면요.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몇 포인트 올랐냐면 지수가 지금 최근 3, 4일 동안 13포인트 올랐습니다. 미쳤죠? 예,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 속에서 상한가 터진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가는 만큼 우리나라 국내의 증시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특히나 안 그래도 반등하는 분위기에서 마이크론이라는 미국의 HBM을 만드는 회사가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면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반등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도 반등했고 특히나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중국 관련 종목이라든가 중국이 좋아지면 철강, 경기,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에 수급 많이 갈 거고요. 반도체까지 반등해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급을 뺏기는 모습이죠. 원래는 제약바이오 말고는 투자할 만한 게 없었는데 제약바이오 이외에도 경제가 회복된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을 뺏기면서 잠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해드린 대로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길 것 같지 않거든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번 부양책은 한 번 회복으로 중국 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1190조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1190조가 아니라 190조입니다. 190조 큰 규모지만 중국의 전체 경제를 생각해 봤을 때에는 아직 화력은 불충분하다는 게 중국 내에 있는 경제학자들의 판단입니다. 이거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중국 내에 있는 경제학자들도 아직 멀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경기부양책으로는 아직까지는 급한 불 끄기에 급하다라는 정도의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반등을 하다가 계속해서 상방을 이어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이대로 뭐 쭉쭉쭉 오르기보다는 아마 횡보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직전 고점 부근에서 큰 매물대를 맞고 크게 상승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를 좀 뚫어주면서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직전 고점 구간을 보기에는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구간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반등은 힘이 어렵고요. 전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힌트가 있는데요. 이건 진짜 제약바이오 보시는 분들 무조건 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앞서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펼치기 전에 누구의 경기부양책이 있었죠?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있었죠. 미국이 금리를 인하시키니까 중국도 금리 인하를 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 것이냐? 한쪽만 중국은 옛날부터 금리 인하를 더 시키고 싶었어요. 부동산 시장이 박살났으니까 이거 살리려면 금리 더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못 내렸습니다. 왜? 환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중국은 환율을 일부 수동적으로 조정하지만 글로벌 환율을 아예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을 내리고 싶어도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게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박살나면서 이 국가 자체의 이제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원래 보통 환율이 높을 때 좋은 게 있고 낮을 때 좋은 게 있잖아요. 그죠? 환율은 솔직히 말해서 계속 유지되는 게 좋은 건데 이 유지가 안 되고 먼저 금리를 내려버리면 어떤 한쪽의 방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환율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보기 싫어서 이악 물고 미국이 금리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금리나 하자마자 같이 부양책 펼치는 거예요. 즉 미국이 돈을 써야 중국도 돈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야지 환율이 일정 수준 안에서 좀 노니까요.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도에 미국이 경기부양책을 펼치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새로운 부양책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중국의 기대감이 생기면서 새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겠죠. 그게 빨라봤자 내년 1분기 이후입니다. 한 2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분기 적어도 뭐 4월달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1월 20일에 취임해서 정책을 정하고 채권 발행과 동시에 새로운 정책들 내놓고 돈을 뿌리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동안 사실상 이제 바로바로 이제 돈을 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정말 경제 회복하려는 정도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해드린 대로 미국의 부양책이 필요하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 그때까지는 그래서 중국이 이런 미친 듯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가 없다라고 설명이 드려요. 이런 상승은 최근에 나온 거지 계속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국 때문에 빼앗긴 수급 다시 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최근 3, 4일이 저희 특이 케이스인 거예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반등인데요. 반도체 반등 심상치 않죠. 삼성전자만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계속 이어가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왜? 삼성전자의 특징 때문인데요. 지금 SK하이닉스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반등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SK하이닉스는 HBM, D램 중에서 D램이라는 이 큰 틀 안에서 그냥 DDR5라든가 뭐 DDR4 이런 게 있고요. 일반 뭐 컴퓨터나 뭐 서버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있고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AI 들어가는 HBM이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HBM도 하지만 그 이외에 다양한 DDR5, DDR4 다양한 범용 D램을 많이 판매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번에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대박 실적을 낸 거는 핵심이 뭐냐면 결국 HBM에서 돈을 번 거였습니다. 그래서 HBM의 비중이 높은 SK하이닉스는 반등했지만 삼성전자는 크게 반등하지 못했던 거예요.
삼성전자도 반등을 이어가겠지만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근데 의미가 굉장히 크죠.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반도체 1위 기업이니까요. 그죠? 삼성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중소형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삼성전자하고 거래하는 기업이 더 많지 SK하이닉스하고 거래하는 기업보다는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영향력을 크게 주는 삼성전자의 조금 부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요. 나중에야 좀 좋아지겠지만 당장엔 부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의 반도체 반등 계속해서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고민해 봤더니 그렇게 크게 장기간에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그러면 제약바이오 막을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해 드린 대로 이번 내년도 2025년도 1분기까지 앞서 설명드렸지만 생물보안법 이슈 있죠. JP모건 컨퍼런스 있죠. 이 HLB가 다시 10월 달부터 꿈틀거릴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수급이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면서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유한양행과 협업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험이 있는 바로 GI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제2의 렉나자 기대감이 있는 건데 GI 이노베이션의 알레르기 치료제 후보 물질은 지금 현재 지금 그 유한양행한테 수출해가지고 수출 이력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요겁입니다. 새로운 이 항암 신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대형 기업하고 함께 협업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 최근에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서 임상 계획 승인을 현재 받았는데요. 이 약품 같은 경우는 누구하고 협업? 지금 현재 MSD라는 글로벌 제약사하고 함께 협업해서 공동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정말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눌림 목자리에서 매집해 두면 10월 달에 GI 이노베이션 만난 종목이 없을 것 같거든요. 다만 길게 보진 마시고요. 잘 매집해 두셨다가 여러분께서 한번 강력한 상승세가 나오면 판다라는 생각으로 눌림목 공략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근데 추가적으로 이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자료집 만들어놨죠. 대통령 선거 혹은 2차전지 관련된 자료집도 싹 다 받아가실 수 있도록 어디에서 이재진의 상한가리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설치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보시면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다양한 자료집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요. 공직을 네 번째 글 보시면 다 자료집 다운로드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매일 장 시작 전에 10분 전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전일 상승 테마,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을 싹 다 적어놓은 자료집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집만 매일매일 확인하셔도 여러분들 투자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아갈 수 있으시니까요. 꼭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무료 아이디 만드신 다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 처음 없으신 분들은요. 해당 화면에서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 회원가입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회원가입이 가능하니까요. 무료로 아이디 만드신 다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잘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힘 잃지 마시고 끝까지 잘 끌고 가시면서 수익 꼭 보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